네, 여러분. 둘째 날의 두 번째 시간 기술 지문이었습니다. 현미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탐침 현미경인데 이 현미경이 이름이 S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AFM은 STM 이후에 등장하였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STM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근데 결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점이라는 것이 부도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뭐 나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데 이런 거는 이 현미경을 이용해서는 관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서 유용하게 만든 것이 AFM, 그러니까 STM 다음에 AFM이 등장했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죠. SPM은 전자현미경에 비해서 분해능이 높다. 분해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잘 보인다. 더 쬐깐한 것도 더 잘 볼 수 있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분해능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여기 2세대가 전자현미경, 3세대가 SP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이 더 좋아졌으니까 분해능이 더 높겠죠.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널링 현상은, 터널링 현상이라는 거는 이 글에 따르면은 터널링이라는 것은 두 도체가 떨어져 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석이 있고 여기 자석이 있으면은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이 사이에 뭔가 찌릿찌릿한 게 통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 글에서는 터널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서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멀어질수록 일어나기가 어렵다. 근데 자석하고 자석을 어느 정도까지는 상관없는데 엄청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터널링도 너무 멀어지면 터널링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AFM의 비접촉 모드에서는 시료 표면을 진동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접촉 모드잖아요. 이거는 접촉 모드는요, 시료 표면을 진동시켜야 된다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비접촉 모드에서는요, 캔틸레버,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 조금 이 뿔같이 생긴 것, 캔틸레버라는 게 그러니까 더듬이 같은 거잖아요. 현미경의 더듬이 같은 것. 더듬이가 더듬이를 진동시킨다. 현미경의 캔틸레버, 현미경의 더듬이를 진동시키는 것이, 네, 이거 시료 표면을 진동시켜야 된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접촉 모드에서는 캔틸레버를 진동시킨다 라고 하고 있죠. 시료를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캔틸레버를 진동시킨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상호작용 힘이 생긴다. 다가가면은 서로서로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고유 진동수가 변하게 되는 이런 상호작용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모든 1번은요,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위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문제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수월한데, 그게 어렵습니다. 내용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지문들을 꾸준하게 읽어보면은 좀 나아지긴 합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접촉 없이 구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무엇인가요? STM이네요. 그리고 니은은 네, 니은이 어디 있죠? 니은은 문맥상으로인데 ATAFM이네요. 얘는 적당히 떨어져 있더라도 떨어져서 하는 건데, AFM이라고 하는 것은요, 접촉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떨어뜨려 놔도 되고 둘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떨어져도 되고 붙여놔도 되고, A 기억은 접촉 없이 구동이 된다. 그래 적절합니다. STM이라는 것은 떨어뜨려 놓고, AFM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식도 있고 비접촉식도 있고 둘 다 있죠. 니은은 기억과 달리 탐침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텅스텐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텅스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텅스텐으로 만든 바늘 대신에 캔틸레버라고 불리는 작은 막대를 쓴다라고 되어 있죠. 텅스텐 대신에 캔틸레버를 쓴다고 되어 있으니까 텅스텐을 사용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탐지 및 상하 수직 운동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어요. 여기 보면요. 상하, 좌우, 전후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상하만 움직인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기억과 니은은 부도체의 시료 표면의 형상을 알아내는 데 유용하다. 니은이 나온 이유 자체가 얘는 부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전기가 안 통하면 얘는 말짱 꽝이야. 나무나 플라스틱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어. 그 이야기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A 가장 큰 결점이 부도체를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AFM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는 모두 부도체의 형상을 알아낸다. 기억은 안 된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물체계 사이에 작용하는 미세한 힘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기억은 그렇죠. 근데 얘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접촉식으로 해버리면 직접 만지면서 직접 더듬어 가면서 캔틸리버라는 더듬이로 미세한 힘 같은 거 측정할 필요 없이 그냥 직접 만지면서 하면 돼요. 요게 접촉 모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기억만 그렇지 니은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접촉을 해도 되고 아니면 떨어뜨려 놔도 되고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A라는 것은요 탐침의 끝이 마모가 진행되면서 더듬이가 뾰족해야 되는데 계속 더듬이를 쓰다 보면 더듬이가 뭉툭해진다. 그러면서 현미경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탐침에 묻어 나오면 탐침과 시료 표면 사이의 작용은 힘이 측정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끝이 뭉툭해졌잖아요. 현미경의 끝이 뭉툭해지고 더듬이 끝이 뭉툭해지면 어떻게 돼요? 시료 표면이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원자가 상을 작용한 힘이 측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할 때는요. 이 하나만 콕 집어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뭉툭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개 하나만 집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얘 범위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뎌진 탐침과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원자가 상호작용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료가 이렇게 무뎌지게 된다면은 무뎌지게 되면은 시료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측정되지 않는다. 얘 하나와 사이에 있는 힘이 측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개가 한꺼번에 딸려 올라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끝이 무뎌진 탐침과 시료 표면의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원자가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어버린다. 하나만 콕 집어서 탐색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윗글을 바탕으로 AFM입니다. 얘의 유일한 단점은요. 캔틸레버라는 것이 마모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약해. 너무 약해서 어떻게 돼요? 너무 약하니까 얘가 쉽게 부러지거나 마모가 된다. 쉽게 부러지거나 샤프심처럼 너무 쉽게 부러지거나 너무 세게 쓰면은 닳아버린다. 근데 그거를 극복한 것이 탄소 나노 튜브를 사용하면은요. 더 뾰족한 모양을 할 수도 있고 더 강하고 잘 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촉 모드를 할 때 그러니까 직접 찔러가면서 탐색을 해야 될 때 기존 탐침에 비해서 A의 수명이 더 짧겠군. 근데 이게 수명이 더 잘 풀어지지도 않는데 왜 수명이 짧아요? 이전 것은 훨씬 더 잘 풀어지고 쉽게 풀어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A와 B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용하여 D의 형상을 이용해낸 것이겠군. 근데 A는 탄소 여기 접촉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져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가면서 직접 콕콕 바늘로 찔러가면서 검사하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류는 비접촉식, 접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다니는 것이지 여기 나오는 접촉식에서는요 그냥 바늘로 콕콕 찔러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료가 A에 잘 달라붙지 않는 것을 이용한 데 이미지를 분리한 점으로 작용하겠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료가 A에 잘 달라붙지 않는 것은 이미지를 얻는 데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얘가 뭘 관찰하려고 하면 여기 턱 달라붙어 버려. 여러분들이 뭘 관찰하려고 하는데 뭐가 앞에 계속 뭐가 달라붙어. 그러면 엄청 관찰이 잘 안 될 거잖아요. 잘 달라붙지 않는 성질이 이미지로는데 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망원경에 보려고 하는데 망원경에 계속 나비나 나방이나 곤충이 달라붙어. 그러면은 달라붙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건데 잘 달라붙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지로는데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될 수 있겠죠. C보다 D에서 더 깊은 곳까지 광출된 것은 A의 끝부분이 뾰족하면서도 길이가 큰 특성.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양인데 이게 훨씬 더 원래 모양에 가깝게 되어 있죠.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A의 끝부분이 뾰족하면서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의 모습을 더 잘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이고요. A를 사용할 때는 이미지런데 포토다이오드 사용이 필요 없겠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포토다이오드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얘기 어디 있어요? 일단 포토다이오드가 있어야지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탐침이 어떻든 탐침이 좋은 소재든 나쁜 소재든 일단 포토다이오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다이오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공방전이라는 것은 동전을요, 의인화한 겁니다. 동전을 사람처럼 대상에서 만든 만든 글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나지 않고 산속에 숨어 살았다. 네, 여기 있죠. 조상은 숨어 살았다. 그리고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난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어딘가에 있겠지만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공방전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동전의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베린다, 사람을 나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내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관매직, 권력, 그러니까 일자리를 돈 받고 판 거죠, 벼슬을. 그래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질이 많고 염치가 없었다. 그리고 벼슬을 팔아서 돈을 흘리고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벼슬아치 느리거를 섬겼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뇌물을 받아서 부를 쌓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방법이 크게 쓰여 벼슬까지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가 죽은 다음에, 네, 그가 죽은 다음에, 네,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가 이미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로서 다시 쓰이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들은 경박한 성격이었지만 재물은 공정하게 취득하였다. 네,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그의 아들이, 네, 그의 아들이 관한 이야기가, 네, 여기 있네요. 그의 아들은 경박하여 욕을 먹었고, 뇌물을 받아서 사형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취득하지는 않았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겠고요. 공우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동전이죠. 공우라는 사람은 공방을 징계해야 한다. 동전이 아니라 이 공우라는 사람이 나오는 모양이죠. 공우는요, 징계해라. 그 공방이라는 존재를 징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적절한 겁니다. 화교는 노포에게 비난을 받았다. 화교라는 자가 있었는데 노포라는 사람이 화교를 비난하고 그를 땐 풍속을 자로잡았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왕이보라는 사람은요. 네, 왕이보라는 사람은 공방이 깨끗한 자에게 비천하게 여기지면 이와 같았다. 굉장히 깨끗해서 이름도 부르기 싫어했다. 어휴, 그 새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면 내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것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안은 공방의 활용 방법을 잘 써보자. 유안이라는 사람은 공방의 방법을 써서 나라의 씀씀이를 편하게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마광이라는 사람은요, 공방의 세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사마광이라는 것이 공방의 무리가 세력이 감퇴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방의 무리를 키운 것이 아니라 죽여놓은 것이죠. 강화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공방전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공방이라는 게 동전이라고 했잖아요. 코인입니다. 흥부전과 공방전인데요. 흥부전은요, 형과 동생에 관한 얘기인데, 공방전은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 그리고 동전을 의인화했다. 흥부와 놀부와는 달리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다. 그리고 세 번째, 흥부와 놀부는 흥부와 놀부밖에 안 보여주는데, 공방이라는 것은 아버지, 공방, 아들, 뭐 이렇게 가계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공방에게 부민후라는 표시를 줬다는 것은 주인공을 의인화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했다. 적절한 것이죠. 아버지, 아들이 모두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흥부전과는 다르게 가계도를 형성했다. 가족의 내력을 형상화했다고 적절한 것입니다. 한진, 당, 남송 같은 실제 있었던 중국의 왕조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동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방이 이렇게 성실머리가 더러웠다 하는 것은 주인공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여기서는 흥부에게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방전에서는요, 공방이 굉장히 염치 없고 용심 많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마광이 모함에 빠져 귀양에 가서 되었던 소식을 첨가한 것으로 보아 흥부전과 달리 주인공의 긍정적인 평가. 아니, 다른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귀양 가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